뜨거운 스포츠의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톡톡 김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 이야기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함께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둘 다 안경을 썼네요. 저는 이태리 거예요. 아하, 네. 잘 보입니까? 아이,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잘 쓰고 있어요. 저희 또 이제 스포츠 팬들이 저희가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 기록의 스포츠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눈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눈 검사도 전 항상 여기서 하는데 그래요? 네. 정말 꼼꼼하게 잘해줘요. 네, 이게 스포츠 톡도 항상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안경장인과 완벽한 이중언어 안과 의사가 여러분의 눈 건강 살펴드립니다. 이태리 아이케어 협찬으로 함께합니다. 스포츠 하시면서 우리 공주님께서 내일 손흥민 축구 기대 만땅하셨는데 내일 MLS 손흥민 MLS 진출하고 처음으로 코리안 더비가 열립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세인루이스에는 정상빈. 이번 시즌 중반에 정상빈 선수가 이렇게 이적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국가대표 소집이 됐었던 그 정상빈 선수가 세인루이스에서 뛰고 있어요. 네. 코리안 더비, MLS 코리안 더비가 펼쳐지는데 세인루이스가 뭐 아주 강팀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시즌 막판 또 LAFC도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또 세인루이스는 강팀 LAFC를 만나서, 그리고 특히나 공격 정상빈은 또 윙어로 공격수로 뛰는 선수니까 그렇죠. 세인루이스 와서 활약이 좋잖아요. 정상빈 선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활약을 맞대결을 펼치게 될지. 사실 정상빈 선수는 어린 선수예요. 네. 수원 삼성 어떻게 보면은 유스 출신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다고 네네. 다 축구 전문 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MLS 진출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거든요. 정상빈 선수 입장에서. 예, 바로 빅무대에 가는 사실 빅무대에서 바로 주전으로 뛰기가 네. 사실 뭐 국가대표로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진 못했잖아요. 소집은 됐어도. 네. 그래서 MLS에서 경험 쌓고 주전으로 꾸준히 나가서 MLS도 지금 그래도 굉장히 빅네임드 선수들이 오고 그러면서 주목을 받는 리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실제 저번에 그 FC 달라스만 해도 FC 달라스에서 거쳐 유소년부터 성장해서 유럽으로 가는 선수들, 그것도 빅리그로, 네. 맥케니 같은 선수라든지, 맞아요. 페피 같은 선수들, 유벤투스에 뛰고 있고, 막 유럽에 진출해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MLS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출전할 수 있는 네. 팀에서 뛴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일단 기회 자체가 안 주어지면은 빅리그 간다 그래도 사실 자신감만 저하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서 저는 정상빈 선수의 이 MLS 진출은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지금 뭐 좋은 활약하고 있어서 맞아요. 네. 기대가 그래서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울버햄튼도 처음에 진출을 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성공하지 못하고 임대되고 하다가 이제 이럴 가능성이 크다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EPL을 가면. 미네소타에 원래는 처음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뭐 나쁘지 않았으나 미네소타 좀 강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인루이스로 오히려 옮기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팀도 재발탁도 되고 했는데 좀 아쉽게 제가 그때 이제 대표팀 경기할 때 미국에서 평가전 하니까 다시 뽑힌 정상빈 선수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표팀에서 활약은 정상빈 선수가 좀 크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내일 손흥민 선수 축구 기대한다 하셨는데 MLS 손흥민 선수 진출 이후에 첫 코리안 더비가 펼쳐집니다. 아니 정말 이 기대할 만하는 게 최근 LAFC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게 저는 약간 너무 잘하니까 의심까지 되는 게 이거는 솔트레이크가 문제인가? 최근 이게 계속해서 붙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4골. 네. 그때도 4대 1승이었나요? 그리고 다시 바로 이어서 며칠 만에 또 홈으로 와서 경기를 했는데 또 솔트레이크가 이게 사실은 미뤄진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연이어서 경기가 있었어요. 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솔트레이크 선수는 대패를 했으니까 그거를 서력하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경기 초반 솔트레이크가 선제골도 선제골을 넣었고 넣었죠. 솔트레이크가 밀어붙이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엔 그걸 또 4대 1로 만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흥부 듀오 네. 이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두 명이 다
야, 이 시너지도 이런 시너지가 있나 싶어요. 그러게요. 네. 부안가는 잘했던 선수 맞아요. 네. MLS 득점왕도 했었고. 재작년에 득점왕. 네. 그리고 MLS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20골을 기록. 이거는 정말 최초 쉽지 기록입니다. 않아요. 네. 원래 좋은 선수였어요.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고 나서는 이 선수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네. 그냥 물 만난 물 고기가 만났죠. 됐어요. 물 만났죠. 물 만났죠. 네. 거기다가 손흥민도 아무래도 EPL 같이 정말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그 거친 수비수들, 빠른 속도감에서 뛰다가 얼마나 더 거칩니까? 진짜. 조금은 헐거워진 이 수비진을 상대를 하니까 그리고 이 캡틴에 대한 부담감, 이 팬들의 압박 이런 거에서는 조금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리고 또 수비 부담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 없고. 그 수비 타지만 그냥 공격해 너는 네, 이거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요리스하고 그때 유명했던 그 언쟁도 결국은 맞아요. 네, 왜 수비 바담 안 하냐. 수비가 다 많아요. 그 얘기였잖아요, 사실. 네. 근데 같은 팀에서 또 만나네. 진짜. 근데 요리스도 잘해요. 야, 그럼요. 골키퍼도 장점이에요. 프랑스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인데요. 네. 네. 지금 최근에 LAFC는 제가 손흥민이 LAFC 온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챙겨본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제가 봤던 LAFC 경기력하고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네, 네. 야, 이런 빅네임드 선수 한 명이 팀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네. 저는 그거를 보고 손흥민 효과가 LAFC의 팀 전체적인 전력 업그레이드를 네. 저는 손흥민 한 명이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LAFC의 원래 원조 팬들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반응들을 보니까 이번 시즌 LAFC가 5위이긴 했지만 손흥민이 오기 전에 경기력은 너무 불만이 많았더라고요. 맞아요. 답답한 경기력에 맞아요. 풀리지 않는 경기력 그냥 무조건 부안가 해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은 이래가지고는 뭐 5위고 뭐고 플레이오프 가능성 없다. 플레이오프 가서는 뭐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손흥민이 오고 나서 뭐 LAFC 팬들은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축구 팬이 됐고 얼마 전에 지난주 이제 미드필더 틸만이 3년 재계약했는데 틸만도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 때문에 재계약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부안가도 사실은 이번 시즌 끝나고 다시 유럽으로 갈까 뭐 그러다가 손흥민 때문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거 완전히 막 선수들도 손흥민 때문에 다 신나가지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손흥민만 행복한 게 아니라 네, 다 진짜. 팀원들이 네. 야 이렇게 좋은 선수 한 명이 이 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또 LAFC는 전통적으로 LA 다운타운에서 시작한 팀이고 또 카를로스 벨라라는 멕시코의 영웅이 뛰었던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 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 팬들은 그때 이제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도와준 것도 기억하고 있고 손흥민이 도와준 거. 손흥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멕시코 팬들대로 또 좋아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캐나다 팬들이 또 네,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미드필드에 캐나다 국가대표가 한 명 있잖아요. 네. 처음에 왜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해줘가지고 데뷔골 넣었던.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가 또 여기 한 명 있다 보니까 캐나다 팬들이 또 손흥민 때문에 신나가지고 아무튼 뭐 지금 다들 행복하고 난리인데 저는 또 눈에 띄었던 게 이렇게 뭐 손흥민 선수 부안가가 각각 손흥민 막으면은 부안가가 비고 부안가 막으면 손흥민이 비고 뭐 번갈아 가면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해트트릭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전 경기는 그 전까지는 이제 투톱으로 그러니까 지금 감독도 여러 가지를 시즌 중에 사실 이렇게 전술을 쓰는 게 쉽지는 않은 건데 지금 워낙 이 두 선수 흥부 듀오가 폼이 좋고 하니까 팀으로서도 전술의 유연성이 생기는 그러게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고 있죠. 직전 경기는 손흥민 부안가 투톱이 아니라 마르티네스까지 해서 쓰리톱을 했어요. 네. 오, 저는 이게 시즌 중에 한다는 게
감독이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손흥민이 처음 왔을 때는 손흥민이 원톱으로 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투톱으로 재미를 좀 보다가 몇 경기 물론 이제 쓰리톱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으면서 투톱으로 바꾸긴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게 네.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체룬둘로 감독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팬들이 체룬둘로 감독이 막판에 잘한답니다, 보통. 그래서 기대감이 손흥민도 왔는데 막판에 보통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는 뭐 사실 LAFC는 플레이오프 확정을 진 상태고 이제 4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위로 가느냐인데 지금 4위까지가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홈 어드밴티지 있다는 거는 큰 특히나 포스시즌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네네. 특히나 MLS도 홈 어드밴티지 갖는 팀들이 최종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네. 그래서 저건 지금 보니까 5위랑 점수 차가 승점 차가 제법 있고 네. 저는 5점 시애틀하고 네. 5점 차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4위까지는 저는 무난할 것 같고 이제는 솔직히 1위는 어렵고 네. 2, 3위도 노려볼 만한가 만하다. 하지 않나. 네. 지금의 폼이라면 네. 팀의 분위기나.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팀을 만나도 포스시즌 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요. 이 흥부 듀오 손흥민 부안가의 이 공격진 투 스트라이커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마이애미든 요즘 분위기가 워낙 좋은 밴쿠버가 됐든 아니면 샌디에고가 됐든 그 어느 팀과 붙어도 이제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요. 네. 저건 그래서 사실은 내년 시즌을 좀 우승을 목표로 한다는 말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당장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에서 더 좋은 성적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선수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LAFC는 우승 후보인가라는 질문이 요즘 많이 던져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들 질문이 손흥민, 부안가 MLS 최고의 듀오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최고의 듀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네. 그러니까 다른 팀 스쿼드나 뭐 뎁스까지 다 더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LAFC가 최고다. 저는 거기에는 그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최고의 공격 듀오는 LAFC가 맞다.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물론 뭐 인터 마이애미에 메시가 있지만 메시도 듀오라기보다는 메시 혼자 하고 그냥 나머지가 메시의 팀이에요.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샌디에고 듀오도 강력하긴 하지만 손흥민, 부안가 최근 그 정도는 네, 아닌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MLS 최고의 듀오는 맞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러면 LAFC가 이번 시즌도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갑자기 절망적인 시즌에서 갑자기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팬들의 질문인데 그 부분이 이제 뭐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LAFC가 강팀을 만났을 때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샌디에고 만났을 때 뭐 그때는 쉽지 않았던 그런 전력이었다. 그 다음에 지금 웨스턴에서는 뮬러가 뜨고 있는 이제 밴쿠버. 네. 아니 손흥민이 합류한 LAFC도 확 변했지만 네. 뮬러가 합류한 밴쿠버도 그러니까 환골탈태했어요. 원래도 강팀이지만 뮬러 합류하면서 확실히 강해진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뮬러는 손흥민이랑 메시랑은 또 스타일이 다르죠. 달라요. 네, 또 다르죠. 정말 세계적인 네. 선수가 많고 월드컵에서도 골도 많이 있는데 이 선수 가장 큰 거 저는 다른 거 둘째치고 공간 네. 확보거든요. 네. 정말 기가 막히게 골 냄새를 맡는 선수예요. 결정력 대단하잖아요. 그 결정력 그리고 골 냄새 그리고 이 공간 창출이 뭐 스피드를 활용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네. 손흥민 같은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지 그다음에 않죠. 메시처럼 뭐 만들어내는 그 출한 스타일도 개인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건 아닌데 네. 기가 막히게 골 냄새를 맡고 골 있는 곳에 뮬러가 있고 그 결정, 피니시 능력이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네. 근데 밴쿠버에서 그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밴쿠버가 상당히 더 강해지고 있는데 웨스턴에서는 이제 물론 샌디에고가 1위 팀은 샌디에고 강합니다. 아세요. 샌디에고 강한데 아무래도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베테랑의 능력 그런 걸 봤을 때 샌디에고는 신생팀이고 뭔가 뮬러가 있는 밴쿠버와 이제 흥부 듀오의 LAFC의 웨스턴에서의 어떤 패권 다툼.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제가 MLS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그냥 제가 봤던 현 시점에서 이 서부 컨퍼런스는 저는 샌디에고를 보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샌디에고도 이 공격 듀오가 좋지만 미드필드랑 수비진이 전체적인 전력이 참 고르죠. 샌디에고 수비진이 정말 좋아요. 네. 손흥민이 합류해서 한번 붙어봤잖아요. 네네.
네. 전체 손흥민 합류하고 LAFC 경기 중에서 제일 못했어요. 그 경기가. 네네. 그게 보면 샌디에고 수비진이 확실히 강하다. 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과연 근데 이제 사실 몇 경기를 지나면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낀 게 예전에 계속해서 여러 장면들에서 손흥민 선수 개인기 부안가 개인기 뛰어나니까 이 대단한 선수를 중심으로 부안가의 수비가 붙으면 손흥민이 나고 손흥민에게 붙으면 부안가가 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난 경기에서 보니까 재밌는 게 미들필드에서 들어가고 원투 패스가 이루어지고 3자 패스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지막 골 같은 경우는 새로 합류한 앤드류 모란 아일랜드 이제 젊은 국가대표잖아요. 앤드류 모란이 기가 막히게 넣어준 패스. 그 세 명이서 같이 부안가 모란, 진짜 멋있어요. 손흥민 그 정말 멋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란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 앤디 모란 잘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브라이튼 있을 때는 사실 눈이 안 갔던 네네. 선수예요. 왜 아일랜드에서 아끼는 인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일랜드 팬들이 왜 MLS를 가지 이렇게 좀 아쉬워했다는 게 좀 이해가 가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 팀하고 선수의 궁합이 있던 건데 네. 저는 모란이라는 선수가 앤디 모란이 브라이튼하고는 좀 맞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물론 이제 브라이튼에서 미토마가 너무 날아다니지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주전 자리를 할 수 없으니까. 예. 네. 근데 모란이 지난번 그 경기를 보면서 저도 이 선수 좀 번뜩이는 게 있네. 네. 패스 질이나 이게 시야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 선수 한번 좀 주목해야 되겠다는 확실히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나오는구나. 제가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틸먼이 네. 손흥민 오기 전에 굉장히 좀 어려워했거든요. 네. 틸먼은 사실 명실상부한 그 미드필드 주전이에요. 네. LAFC. 그렇죠. 근데 자기의 이 패스가 탁탁 이게 골로 연결되고 그리고 자기한테도 기회가 오고 네. 이게 저는 손흥민 이게 부안가 하나 가지고는 이게 안 채워졌던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계약했다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네네. 틸먼도 살리고 축구할 팀도 맛 살리고. 나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란도 그럴 것 같아. 네. LAFC에서 이 손흥민 부안가 이 확실한 투톱에게 자기가 이렇게 질 좋은 패스가 가고 네. 그거를 피니시해주는. 그런 물론 면에서는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FC. 풀어가는 능력들이 더 생겨나고 호흡이 맞아가고 그러니까 그때 샌디에고랑 붙었을 때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지금 루마니아 국대 출신의 31살 발루차 선수. 이 선수도 베테랑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이고 또 이 선수는 이제 오른쪽 공격 뛸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러면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발루차 같은 베테랑 루마니아 대표팀 출신의 오른쪽 공격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또 이제 전술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더 생기지 LAFC는 않습니까? 중반 이후에 이제 손흥민 합류 이후에 좀 이렇게 상수들이 계속해서 얹혀져 가는 것 같아요. 네. 모란 합류도 네네. 그렇고 발루차도 그렇고 네. 부안가도 자신의 능력이 더 나오고 이 손흥민 시너지로 인해서 사실 LAFC 원래 팬들은 사실 이번 시즌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네. 그 이상의 것을 노려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는 나가겠지만 더 높은 곳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분위기였다면은 이제는 희망을 갖게 있죠. 우승을 한번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네. 그래서 어쨌든 서부에서는 뭐 이제 샌디에고 전력이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미네소타가 위에 있지만 뮬러가 있는 밴쿠버도 밴쿠버의 만만치 않죠. 포시즌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네. 저는 7대0 축구에서 7대0 경기 본 지가 정말 오래됐는데 네네. 그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뭐 그냥 뮬러가 그 경기 박살을 헤트트릭 냈는데요. 했죠. 네.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이 화려한 공격에 가려져서 그렇지만 네. 수비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네. 밴쿠버가. 네. 이 밴쿠버도 사실 쉽게 볼 상대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네. 밴쿠버가 원래는 더 위에 있는 팀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동부가 이제 필라델피아 신시내티 같은 강팀이 있습니다만 또 플레이오프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역시 메시의 마이애미가 네. 또 많은 팬들이 약간 그렇게 뮬러의 밴쿠버, 손흥민의 LAFC, 메시의 마이애미. 그다음에 결국에 결승에서 서부의 손흥민
동부의 메시 대전 뭐 이제 그런 걸 벌써 좀 얘기를 하던데 뭐 가능성이 뭐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네, 충분히 있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일단 그 대전이 된다면 우선은 LAFC가 일단 뮬러를 이기고 샌디에고를 잡고 네, 네. 파이널을 가야 된다는 전제인데 네. 저는 그것 중에서는 마이애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네, 네. 동부 컨퍼런스에서 마이애미가 파이널에 갈 가능성이 솔직하게 순위는 마이애미가 현재 3인데 네. 최근에 마이애미 또 상승세도 있고 좋아요. 네. 그래서 LAFC가 파이널 가는 거를 응원을 해요. 저는 그걸 가장 응원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저는 마이애미가 파이널에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네네. 네, 그렇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재미있게 이제 MLS가 플레이오프라는 제도가 있고 야구 같은 것처럼 서부 웨스턴 컨퍼런스, 이스턴 컨퍼런스 각각의 컨퍼런스 승자가 네. 마치 월드 시리즈처럼 맞습니다. 마지막에 파이널을 맞붙습니다. 과연 거기서 손흥민의 LAFC와 네. 그리고 그 그림이 가장 메시의 진짜 마이애미가 네. 맞붙는 그림이 만들어질지 뭐 지금 근데 분명히 가능성은 네. 있어요. LAFC도 네. 최근에 이 정말 3경기 연속 4골 이상 넣는 거는 그러니까요.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보기가 힘든 네, 거거든요. 네, 네. 그거를 해내는 LAFC 아무리 수준이고 뭐고 그 떠나서 네. 이건 정말 파괴적인 거죠, 진짜로.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결국 큰 무대에서는 수비가 안정이 되는 팀이 저는 세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LAFC가 수비진은 확실히 샌디에고보다는 떨어진다. 그래서 수비진의 이런 전술적인 안정감 그리고 보강은 있어야지 우승을 노린다면은 수비 전술적으로도 아니면 선수적으로도 보강이 되지 않으면은 파이널까지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진으로 봐는 최고가 맞는데 수비진에서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이애미를 만나기 전에 웨스턴에서 공격은 너무 강력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이 뭐 샌디에고나 밴쿠버를 만나서 웨스턴 컨퍼런스 타이틀을 차지할 만큼 경쟁력이 있을까? 이제 그게 우선은 넘어야 될 수비가 네.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수비가 핵심이지 않을까. 네. 골키퍼는 괜찮습니다. 네. 요리스가 지키는 이 골키퍼는 네. 플레이오프에서도 굉장한 골키퍼는 다른 거 아니고 안정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골키퍼는 비교 우위인데 수비진은 확실히 포백이 약해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상승세에 있는 현재 공격 조합의 뭐 흥부 듀오는 주제치고 이제 미드필더까지 하고도 손발이 맞기 시작하니까 공격의 어떤 그런 강력함. 뭐 그다음에 가을에 항상 강했던 LAFC 체른둘로 감독의 어떤 그런 거기다가 능력 물론 이 부안가도 피니시 능력이 좋았지만 네. 저는 이 손흥민의 최근 경기에서 그 중거리 슛 특히 왼발 그거는 네. 그냥 가마차기가 기가 막혔죠. 얘가 이 뒤편에서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네. 그냥 골대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맞아, 나가는 골이 그냥 감겨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정말 월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부안가가 1대1 맞붙었을 때 칩샷으로 넣는 그게 그렇죠. 네.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개인 능력은 뭐 두 선수 모두 너무 출중한 선수들이고 그래서 공격진은 걱정할 게 없고 공격은 뭐 지금 전체로 봐도 가장 강력한 조합이지 않나. 거기에 손발도 맞아가고 네. 체른둘로 감독의 어떤 가을에 강한 뭐 그런 뭐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다른 서부의 강력한 팀들 우승 후보에 비해서 전체적인 뎁스가 좀 떨어지고 수비가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되지 않을까. 뭐 그런 평가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되죠. 이번 시즌 손흥민 합류하자마자 이 정도로까지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네. 지금 7경기 한 거죠. 네네. 근데 6골 넣고 3 어시스트. 그러니까요. 뭐 진짜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그러니까. 네. 그리고 MLS라는 생태계 자체를 지금 뭔가 좀 바꾸고 있지 맞아요.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손흥민 덕분에 지금 뭐 부안가도 그렇고 틸먼도 그렇고 여기 남는 선수들, 뭐 그리고 더 오려고 하는 선수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일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LAFC와 한국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또 정상빈 선수가 뛰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또 맞대결이 내일 저녁에 펼쳐집니다. MLS에서 손흥민 합류 이후 처음으로 펼쳐지는 코리안 더비는 또 어떤 모습일지 또 기대가 하죠. 한 경기 네. 한 경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즌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